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커밍아웃 밍밍아웃 정실장입니다. 1편부터 3편까지 인테리어의 기본, 주방 인테리어,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4편에서는 현관부터 이어지는 공용 공간에 대한 마감 방법과 마감 제품 선택, 그리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중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공간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현관, 동선을 이어주는 복도, 그리고 가족이 다 함께 이용하는 거실, 주방을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현관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관 바로 옆 벽면에 전신 거울이 있다면 외출하기 전에 점검이 가능하고, 거울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빛을 반사시켜서 공간을 2배 더 밝아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발장은 가운데 오픈장을 구성하신다면 차키나 외출 시 필요한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의성을 가질 수 있고, 신발장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 잘 안 보이는 신발을 찾기도 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겠죠. 현관에 벤치가 있다면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항상 케어가 필요한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관리해 줄 수 있고, 어른들도 편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한 짐이 많을 때 가방이나 물건을 잠시 올려놓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수납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 잘 고민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은 밖에서 묻은 먼지와 이물질로 인해서 많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선 현관 벽면과 현관문을 필름으로 시공하셔서 물티슈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현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관 바닥 타일은 작은 사이즈로 마감하시는 것보다 외지 라인이 적은 600각 타일 또는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하셔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현관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에 꼭 현관만큼은 큰 타일을 추천드립니다. 현관 조명을 구성하실 때 모든 조명을 센서와 연동시키면 보다 편리하고 밝은 현관을 연출하실 수 있고, 현관 센서는 매립으로 하셔서 깔끔한 천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넓은 현관이 있는 구조의 경우 의류관리기를 현관에 배치해서 귀가 후 미세먼지로 오염된 외투를 바로 넣어 관리하신다면 편의성도 챙기고 집안의 공기도 쾌적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바로 중문이실 텐데요. 중문의 가격은 대략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설치하면 단열 성능도 올라가고 현관에서 날 수 있는 냄새를 차단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현관문을 열고 문을 한 번 더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프레임이 있는 중문의 경우 개방감이 없어 다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목적을 분명히 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관에서 바로 이어지는 복도입니다. 복도는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로 나뉘는데요. 조명을 구성하실 때 다운라이트를 많이 넣어서 너무 밝은 복도를 만드시기보다는 적당한 조명의 구성으로 눈부심이 없는 복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관에서 복도를 맞이했을 때 벽이 보이는 구조라면 그림 작품을 배치하셔서 집안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어떤 그림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그림닷컴을 추천드립니다. 각 공간별로 어떤 그림을 걸어야 하는지 추천해주고 있어서 그림을 고르는 게 편리하고 작품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공간을 연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용 공간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실과 주방입니다. 공간은 어떠한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색상과 분위기도 달라지고 배치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조명과 벽, 가전제품에 대한 마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조명은 마그네틱, 라인 조명, 다운라이트, 간접 조명, 이 4가지 조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와 비용 모두 달라집니다. 마그네틱으로 조명을 구성하시면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그네틱 조명 시공을 추천드리지만, 다운라이트는 타공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반면 마그네틱 조명이나 라인 조명은 트랙이 들어갈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선정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선택하셔서 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인 조명은 조도가 상당히 밝은 편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무난하지만 디자인적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조명입니다. 조명 색상을 선택하실 때 편안한 아이보리색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주백색 4000K 색상을 고르시고, 마그네틱 조명과 라인 조명 모두
SMPS라는 안전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SMPS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확인하시고 시공해야 합니다. 다운라이트는 메인과 보조로도 사용 가능한 조명입니다. 메인 조명을 라인이나 마그네틱으로 하셨을 때 주방의 작업 공간 또는 조도가 낮은 곳에 부위별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밝고 분위기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3인치 다운라이트보다는 2인치의 작은 다운라이트를 2개에서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많이 사용하니 투박한 큰 조명을 설치하시기보다는 완결성 있는 마감을 위해 작은 조명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조명은 주방 상부장의 하부, 신발장 하부, 욕실 수건장 상하부 등에 주로 설치를 하시는데 커튼박스나 벽면에 목공 작업을 할 때 부분적으로 넣어주시면 더욱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벽, 그리고 바닥 마감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공용 공간의 벽, 그리고 전체 바닥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욕실편에서 실리콘을 말씀드리면서 관리의 편의성을 가지려면 색상이 들어간 실리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맞습니다. 실리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벽, 그리고 바닥 마감재도 색상이 비슷해야 합니다. 가성비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벽에 도배를 진행하시되 일반 실크 도배지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한 두꺼운 실크 도배지를 골라서 시공하시면 되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도배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타일과 필름을 추천드립니다. 스위치와 콘센트가 있는 벽면은 고밀도 MDF 시공 후 필름 작업을 하고, 주방과 이어지는 벽면에는 타일로 시공하면 고급스러운 마감과 우수한 내구성을 지닌 공용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름은 제조사마다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요. 패턴만큼이나 중요한 게 추후 터짐 현상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 또는 시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사용해보고 만족한 필름은 인쇼 필름과 현대 필름입니다. 패턴과 색상, 질감 표현도 제 취향에 맞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름 시공을 하신다면 일반 MDF보다는 밀도가 높은 고밀도 MDF로 시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타일은 600에 1200각 타일을 세로로 세워서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구조상 높이가 2400이 넘는 아파트는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일 2장을 세로로 붙이면 적은 로스율로 시공이 가능하고 더 넓어 보이는 공용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지 색상은 꼭 타일과 유사한 색상으로 시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타일의 내구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염에 강해서 청소하기도 상당히 쉽고 혹시라도 가구를 옮기다가 부딪혔을 때 거의 손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 TV를 놓으신다면 브라켓 매립이나 TV 전체 매립을 추천드리고, 콘센트, 스위치, 난방 온도 조절기, 인터폰과 같은 전기 관련 부품들은 위치를 정확히 배치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닥재를 골라야 하죠? 마찬가지로 가성비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장판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은 표면 디자인이 타일이나 대리석 같은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서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판은 무거운 가구나 의자를 장시간 놔두었을 때 자국이 남을 수 있고 마루나 타일에 비해서 내구성이 좋지는 못합니다. 요즘 나오는 마루들은 내구성과 열전도율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벽면 색상과 마루 색상을 일치시켜서 조금 더 넓은 공용 공간을 구성하시고, 마루도 폭이 좁은 마루보다는 광폭 마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추천 마루 제품은 올고다 마루와 동아자연 마루 제품이 있습니다. 올고다 마루의 경우 1년 후 손상된 부위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당히 믿음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바닥재를 시공하시고 TPU 층간소음 매트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이젠 마루에서는 요즘 시대에 맞게 층간소음 전용 듀얼 동조 마루를 출시하였습니다. 일반 강마루에 비해서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도 시공해보지 않아서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기회가 된다면 시공해보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 마감입니다. 전체 공사를 진행하실 때 창호까지 시공하신다면 창호 내부의 실리콘은 꼭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반 실리콘으로 시공하고 페인트 시공을 하면 실리콘에 페인트가 발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성 코트나 워터 제로 페인트를 시공하셔서 결로를 방지하고, 페인트 시공 후에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해주셔야 곰팡이 없는 발코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공용공간 마감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인밍아웃 영상을 보시고 예산에도 맞고 불편함도 개선된 인테리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현장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 전 현장을 인밍아웃이 어떻게 불편함을 개선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